최근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주전으로 쓰는 이상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레버쿠젠전에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수비 라인을 들고 나왔죠. 김민재, 다이어, 우파메카노 이 3백을 썼어요. 그런데 벤치에는 더리우트가 앉아 있었죠. 물론 투엘 감독이 3백을 쓴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레버쿠젠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많이 하는 팀이다 보니까 후방에서 볼을 주고받을 때 특히나 좌우 측면에 있는 비르치라던가 텔라 이런 선수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를 3백을 쓰면서 이 선수들을 과감하게 올라가서 마크를 해라 라는 형태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레버쿠젠이 후방에서 볼을 방출할 때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요.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요. 근데 그 순간 김민재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내려와서 볼을 받는 선수를 확실하게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김민재가 공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뒤에 3백이다 보니까 다이어와 우파메카노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올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김민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선수가 바로 다이어입니다. 그래서 다이어가 이 공간을 커버를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김민재 선수가 올라가서 확실하게 끊어내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만약에 100% 끊어내지 못했을 때 여기서 상대의 볼이 살아나왔을 때는 이 공간을 과연 다이어가 커버를 할 수 있느냐. 김민재뿐만 아니라 우파메카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레버쿠젠의 3백이 내려가면서 볼을 받을 때 전방 압박을 위해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다이어가 오른쪽 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고 왼쪽 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이 커버하는 역할을 다이어가 과연 잘해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역할을 다이어가 잘 못하는 유형의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차라리 더리우트를 놓거나 아니면 중간에 김민재 같은 선수를 두고 우파메카노가 오른쪽, 왼쪽에 더리우트 이렇게 되면 김민재가 이 공간들을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측면 수비수들을 높게 끌어올릴 예정이었다면 차라리 김민재 같은 커버 능력이 뛰어난 선수를 중앙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좌우 중앙 수비수가 올라가서 압박하는 이러한 형태도 나오지만 3백의 가운데에 있는 다이어도 상대 공격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올라와 줘야 되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미드필더가 2명이다 보니까 3백이 이 미드필더 라인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다이어가 올라가는 순간 이 공간을 본인이 내려와서 빠르게 커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올라갔을 때 확실하게 끊어내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상대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고 이때 김민재가 왼쪽, 우파메카노가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파메카노나 김민재가 아니라 다이어가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넘어올 때 다이어가 이 공격수를 확실하게 압박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격수가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올라오고 있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떨어뜨려 주면서 여기서부터 공격이 시작돼요. 그리고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다이어가 올라오기만 했지 이 뒷공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이 공간을 커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공간으로 레버쿠젠이 공격을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다이어가 복귀하는 속도가 느리니까 이 중앙 공간으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동안 그 좌우 공간으로 레버쿠젠의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레버쿠젠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하면서 이 공간에서 위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스피드를 따라잡아서 여기서 볼을 끊어내면서 위기를 벗어나긴 하는데 굳이 저렇게 스피드가 느린 다이어를 커버 능력이 필요한 3백의 한 자리에 두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냐? 차라리 더리우트가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문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었던 선발 기용이었다. 그리고 다이어를 3백의 중앙에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이어의 롱패스를 투엘 감독이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물론 다이어가 킥력이 좋기 때문에 롱패스를 찔러주는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춘 선수이긴 하지만 그 활용법이 그렇게 좋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레버쿠젠이 아무래도 수비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이다 보니까 레버쿠젠의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그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준다 였어요. 그리고 3백을 쓰다 보니까 마즈라위라던가 왼쪽의 샤샤보이 2명의 선수가 높게 올라가면서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니까 다이어가 볼을 받는 순간 좌우 측면에서
마즈라위와 샤샤보이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다이어가 패스를 뿌려준다.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활용법도 사실은 좋지 않았던 게 마즈라위와 샤샤보이가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을 못했죠. 마즈라위 자체는 이번 시즌 공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가 아니고 직선적으로 움직여서 이 측면 공간을 넓게 쓰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마즈라위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샤샤보이는 올라가는 것까진 괜찮았습니다. 그 다이어가 측면으로 볼을 뿌려줄 때 샤샤보이가 여기서 볼을 잡는 형태가 많았어요. 그런데 샤샤보이가 빠르게 올라가서 이 공간에서 볼을 잡는 것까진 되는데 여기서 상대 수비가 따라갈 때 측면으로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접고 들어왔죠. 아무래도 이 샤샤보이가 오른발에 쓰는 오른쪽 풀백이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을 억지로 왼쪽에 쓰다 보니까 직선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여기에 차라리 게레이루를 넣던가 아니면 자네를 왼쪽으로 돌려서 직선적으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샤샤보이가 오른쪽 풀백이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럴 거면 사실 다이어가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넓게 뿌려주면서 레버쿠젠의 좌우 측면 공간을 노린다 라는 플랜 자체가 선수 기용적인 측면에서 투엘 감독의 미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가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측면 지역으로 샤샤보이가 뛰어가고요. 뛰어가는 샤샤보이에게 다이어가 롱패스를 뿌려줄 때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레버쿠젠이 수비 라인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좌우 측면에서 샤샤보이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마즈라위 이런 선수들이 뛰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측면으로 레버쿠젠의 수비를 분산시킨다라는 건데, 여기서 샤샤보이가 볼을 받았을 때 오른쪽 풀백을 어거지로 왼쪽 측면 윙백처럼 쓰다 보니까 여기서 샤샤보이가 돌파를 한다거나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면서 레버쿠젠의 수비를 흔들어 놓는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저런 롱패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이어를 3백의 중앙에 놓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김민재를 중앙에 놓는 게 더 나아 보이죠. 왜 그러냐면 김민재 선수가 아까 다이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좌우 중앙 수비수가 올라갔을 때 좌우 측면을 커버하는 건데, 김민재가 그 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선수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렇다고 해서 김민재가 다이어보다 롱패스가 부족한 선수냐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왜 굳이 다이어를 3백의 중앙에 두었는지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선발 라인업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샤샤보이의 기용도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아주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가 선수의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할 때가 많죠. 그리고 특히나 이 샤샤보이 쪽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떤 거냐면 김민재 선수가 특히나 볼을 받았을 때 왼쪽 라인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이때 왼쪽 풀백이나 윙백이 내려와서 볼을 받죠. 근데 볼을 받는 순간 상대 수비가 올라와서 압박을 걸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중앙 지역에서 빨리 다가와서 샤샤보이가 볼을 받을 때 여기서 탈압박할 수 있는,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패턴이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김민재가 샤샤보이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샤샤보이가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왼쪽 풀백 자리에서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접고 들어올 때 안쪽에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들이 접근을 못 해주고 오히려 레버쿠젠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훨씬 더 빠르게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샤샤보이가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안쪽으로 혼자 접고 들어왔을 때 상대 수비에게 갇히는 형태가 돼요. 이런 장면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 공간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었다라고 했다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사실상 거의 개인 능력에 의존을 하는 빌드업 형태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압박을 받으면 압박을 당하는 와중에도 알폰소 데이비스가 치고 달리면서 여기서 개인 능력에 의존한 탈압박이 돼요.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으면 그러면 몰랐겠지만 샤샤보이를 왼쪽에 두면서 거의 샤샤보이가 혼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빌드업 패턴을 만든다라는 것은 투엘 감독이 얼마나 후방 빌드업 패턴에 대한 연구가 지금 잘 안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투엘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은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전방 압박을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왼쪽 라인에 있는 자네가 내려와서 볼을 받거든요. 그리고 자네에게 김민재가 패스를 넘겨주죠. 근데 자네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당연히 상대 수비가 올라와서 자네를 압박을 하잖아요. 근데 압박을 당하는 순간 자네가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이 가운데 지점에서 볼을 받으러 내려와주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네가 여기서 상대 수비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공간으로 어거지로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패스를 주고받을 선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자네가 억지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다가 상대 선수들에게 둘러싸이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이 자네뿐만 아니라 알폰소 데이비스, 그리고 지난 경기에 왼쪽 풀백에 심지어 어울리지 않는 샤샤보이까지 연속해서 나온다는 건 그만큼 투엘 감독의 빌드업 패턴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후반전에는 게헤이루를 교체 투입했을 때 왼쪽 풀백인 게헤이루를 오른쪽에 기용하고 오른쪽 풀백인 마즈라이는 왼쪽에 기용하는, 그리고 심지어 이 두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역할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역할도 아니고 측면 지역으로 넓게 벌려주는 이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투엘 감독의 선수 기용 방식이 다이어의 기용부터 뭐 지난 경기에서 샤샤보이, 게헤이루, 그리고 마즈라이의 기용 방식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이해 불가능한 선수 기용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더리우트도 약간의 불만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레버쿠젠전이 끝나고 밀러가 엄청나게 화를 내는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팀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투엘 감독의 전술이라든가 이번 시즌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투엘 감독을 빠르게 경질하고 다른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이로울 수 있는 게, 바이에른 뮌헨이 선수단 자체는 개개인의 능력들이 참 좋거든요. 이 선수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끔만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투엘 감독은 이 선수들의 역할과 위치를 잘할 수 있는 위치에 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의 역량을 잘 쓸 수 있는 감독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투엘 감독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수 기용을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